네, 안녕하세요. 태고리즘입니다.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면 발력, 고관절 고정, 그리고 오늘은 호흡이라고 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오늘 소개해드릴 그 호흡이라고 하는 파트는 실제 우리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호흡은 실제로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기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굳이 꼭 의식적으로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호흡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호흡이 중요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연습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별도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내 일상생활과 그리고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매우 많지만 우리가 힘을 생성하고 그 힘의 크기가 확장되고 속도가 올라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질적인 부분을 논할 때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 압을 통해서 상체에서 기립이라고 하는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내 몸의 축을 힘을 이용해서 옮겨보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빠지게 되면 그 인체 움직임에서 축이 자꾸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호흡이 실제로 인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그 지면 발력, 수직 힘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직결되어져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세게 잘 누를 수 있다면 그에 맞는 호흡과 압이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과정이 유도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흡 패턴이 깨지게 되는데 이러한 연결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 호흡이 정상적인 박자로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가, 내가 움직임을 리듬에 맞춰서 호흡의 리듬이 세팅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듬과 크기에 맞춰서 호흡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호흡의 연습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호흡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당연히 폐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은 폐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폐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압을 올릴 수 있는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폐로 채우는 공간을 흉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지는 그 압 때문에 아래쪽 복부 쪽에 압이 들어오는 것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흉곽과 복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골반강이라고 하는 공간에도 압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상체 기준으로 봤을 때 흉곽, 복강, 골반강이라고 하는 이 긴 튜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흉곽이라고 하는 폐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폐의 사용 면적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방식을 첫 번째는 이 흉곽을 끝까지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어 마셔 본다면 우리가 억지로 힘을 써서 호흡을 하게 되면 어깨가 스타트부터 이렇게 올라와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1차 호흡근을 이용해서 여기 아래쪽 용적이 최대한 부풀어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충분히 호흡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을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호흡을 할 때 너무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아래쪽 흉곽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호흡이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더 이상 밀어넣을 수 없는 구간에 왔을 때 어깨와 윗 공간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우리가 호흡을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최대 호흡을 연습하시고 나면 우리는 이 호흡을 빠르게 채워넣는 연습까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끝까지 마셔서 호흡 흉곽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이 호흡을 빠른 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채워내는 연습을 다음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 마실 수 있고 빠르게 그 호흡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체 움직임 박자에 맞춰서 호흡을 빠르게 많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빠르게 많이 넣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이러한 호흡법들이 내가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호흡을 갖춰진 상태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움직임, 압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는 충분한 기립을 만들어내고 바닥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서 설명했던 이러한 호흡 패턴들을 태권도 현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기합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힘을 한쪽 구간으로 이렇게 쫙 쥐어짜는 형태, 즉 압을 올려내는 방식,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힘을 방출시키지 않고 내가 한번 가져가고 있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胸강의 압을 이용해서 복강과 골반강에 쌓아지는 그 압이 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내뱉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기가 따라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거나 움직임을 이어나갈 때 그 박자에 맞춰서 기압을 넣어주거나 호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그 움직임에 맞게끔 넣었다 뺐다 이제 흡기와 호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듣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구령,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품사할 때 슥착, 슥슥착, 뭐 이렇게 팍팍 이렇게 동작들의 호흡 패턴을 묻히는 이런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힘의 크기에 맞게끔 호흡을 조절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이 내 움직임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숨을 참고 있다거나 우리가 힘을 강하게 줘야 되는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호흡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있는 동작을 한다거나 라고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앞에 써서 설명했던 이 두 가지는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권도에서 구령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령을 넣으면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동작에 맞게끔 기압을 넣어보고, 이러한 기압들을 내 동작의 크기에 맞춰서 더 크게 넣어보고 더 작게 넣어보는 이러한 연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의 기능도 좋게 만들지만 이러한 기능이 내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아주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지면 발력과 그리고 고관절의 고정, 그리고 오늘 이어가고 있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패턴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퍼포먼스, 결과물이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확립이 돼서 기능적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그 범위,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질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에 집중하기보다는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 즉 본질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해 나간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퍼포먼스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퍼포먼스를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비롯해서 김연아, 박지성이라고 하는 슈퍼스타들이 실제로 그 퍼포먼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본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지점에서 살펴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본질적인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패턴은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힘과 아주 비례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메커니즘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움직임을 너무 낮은 난이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보는 방식이 빈도수가 너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호흡이라고 하는 기능이 결여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의 최대 호흡, 그리고 빠르게 하는 속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체 움직임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 움직임과 호흡의 양, 호흡의 속도, 호흡의 힘이 비슷한지를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인체 움직임과 호흡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태권도에서는 기압과 구령과 그리고 박자를 맞춰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호흡 제스처라고 하는 부분들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권도가 인체 움직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움직임 본질을 정확하게 컨택해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의 움직임을 인체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서 인체 움직임 규칙에 맞게끔 적절한 프로세스를 태권도 교육 현장에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태권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주 긴 세월 동안 태권도를 수행하다 보니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기존에 교육시키던 방식대로 시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화들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더 들어가지면 좋을까? 아이들한테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졌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태권도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까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지면발력, 고관절 고정, 힙락이라고 하는 부분 다음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너무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호흡의 패턴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움직임의 기능, 움직임의 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